드디어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6.5%로 나왔습니다. 6개월 연속 하향세입니다. 6개월 연속 둔화한 것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저입니다. 다우존스 5월가를 비롯한 시장의 예상치 6.5%와 동일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6개월 연속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상승률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달 말 다음 달 초 진행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CPI 상승률이 전월은 7.1%였습니다. 대비 0.6% 하락을 한 6.5%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6월 9% 넘게 치솟았던 미국의 CPI 상승률이 8.5%, 8.3%, 8.2%, 그 다음에 7%대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6%로 내려왔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5.7%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입니다. 시가총액 1등이에요. 이번에 CPI가 6.4에서 6.6% 사이로 나온다면 나왔죠? 6.5%. 그렇다면 S&P 500 지수가 1.5에서 2% 정도 상승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에서 예상을 한 것이 맞을지 마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CPI 상승률이 6%대로 하락을 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도 힘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고수해온 미국 연준이 이번에 공개된 CPI 상승률 지표를 근거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시장의 신겨루기가 심화되고 있어요. 연준의 인사들이 연일 초강경 긴축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을 못 믿겠다는 또 볼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화정책 파급의 주요한 경로인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경기를 둔화시키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가 안정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어려운 결정을 필요로 한다라고도 말을 했어요.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은 건강한 경제의 기반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결정을 두고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통제가 없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눈앞의 표시만 생각을 하면서 통화를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이에요. 또 올해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긴축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고 또 같은 날 미시간 대가 집계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연은은 올해 FOMC 회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커 총재의 연설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연준이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 제시했던 올해 최저금리 5.1%입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공개석상에서 이보다 높은 5% 중반대까지 공언을 한 상태예요. 파월 의장뿐만 아닙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이날 플로리다 은행 연합회 주최 행사에서 최근 몇 달간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려갔지만 우리는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면서 통화 긴축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물가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다들 똑같이 매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회장은 이날 2대1 2등이 참석한 자사의 투자자 화상 대담에서 40년이 넘는 나의 경험상 지금은 연준이 말하는 것보다 채권시장이 말하는 것을 더 주시해야 할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5%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연준의 언급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터 존스 역시 CNBC에 나와서 연준이 경제를 무너뜨리기 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3월 금리를 5%로 유지한 이후 계속 유지하다가 11월 들어서 4.75%로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어요. 최종금리 수준 금리 인하 시기 모두 연준과 생각이 다릅니다. 문제는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커질수록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영향을 주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연준과 따로 움직이면 통화정책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에요. 월가의 한 뮤추얼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 인사들이 연준의 발언을 유심히 챙겨보면서도 그 반응은 각기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고용 호조와 실업률 하락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가 조기에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2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 둔화가 긍정적인데 최근 임금 수치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빈번했던 만큼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둔화세가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2월 FOMC에서 0.25%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고 있어요. 고용지표의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대로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 희망사항이죠. 결정은 어쨌든 연준에서 하는 거니까요. 연준에서 연이어 계속 강력한 바람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코스피까지 며칠 사이에 특히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 중입니다. 시장도 이제 이런 발언들에 매파적인 발언들에 겁을 먹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 나왔죠.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에 있는 한 그것도 1, 2년, 4, 5년 투자가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평생 보유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르내리는 상황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맞이할 것입니다. 작년과 같은 하락장, 앞으로도 하락장,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몇 번을 또 맞이할 것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하락장이라 그러면 적어도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에서 3번 정도는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1년이 넘는 하락장 동안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포지션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장의 분위기는 또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등락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은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아니면 떨어지든 오르든 주가에 관계없이 월급이 나올 때마다 돈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수량을 늘려나간다면 분명히 몇 년 후에는 우리는 크게 성공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